네, 안녕하세요. 한샘 수학입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집합 어떤 것까지 배웠었냐면 두 집합 사이의 그런 포함 관계 여부, 즉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될 때, A가 B에 포함될 때, 예를 들면 A가 B에 포함되면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도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집합의 포함 관계 여부를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A의 원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3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들 과연 몇 개나 생길까요? 그쵸? 2의 몇 제곱? 네, 3제곱. 그죠? 원소가 3개 있으면 그 원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개 있었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것이냐? 따라합시다. 합집합, 교집합, A와 B가 서로 소일 때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합집합, 합집합은 그냥 합집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숫자를 더할 때도 두 수를 더하죠. 두 수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집합도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두 집합이 있을 때 포함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소들을 다 합쳐놓는 합집합. 그리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2개가 있을 때 공통으로 있는 원소, 바로 교집합. 그리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원소가 공통으로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A와 B가 서로 소라는 이런 관계 표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알맞은 기호들을 또 생각해 볼 것이고요. 합집합의 기호, 교집합의 기호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 이런 부분들을 배워볼 테니까 좀 많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고 개념 잡으면서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그 집합의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죠? 한 번만 복습해 보면 우리가 A라는 원소가 있고 집합 A라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스몰 A의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삼지창, 포크 표시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봤습니다. 원소와 집합의 관계. 그리고 나선 두 집합의 또 포함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때 누가 더 큰 집합이요? B가 더 큰 집합이죠. 누구보다? A보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고도 불렀습니까?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었어요. 부분 집합. 그래서 우리는 부분 집합들을 한번 다 구해봤는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부분 집합의 개수였죠. 자, 다 같이 말해볼게요. A의 원소가 K개라고 합시다. K개만큼 있어요. 그럴 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떻게? 그죠. 2의 K제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집합에 대해서 포함 여부, 그 정도를 생각해 봐서 부분 집합의 개수까지 찾아봤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뭐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두 집합의 이제는 연산과 같은, 우리 숫자가 있으면 누가 더 크다 작다 뿐만 아니라 그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해봤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집합끼리 합집합이라는 이러한 관계를 해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A와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 기호 표시, U처럼 생겼죠? 요 표시가 합집합의 표시인데 A와 B의 합집합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A와 B의 합집합 어떻게 하면 합집합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그림으로 그려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자, 이걸 더 어떻게, 그죠? 여기 A의 원소, B의 원소를 다 포함하는
예, 그러한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A와 B의 모든 원소를 합해놓은 집합, 모든 원소를 합쳐놓은 집합,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쳐놓은 집합. 네.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제 원소 기호 표시를 통해서 기호로 나타냈지만 저는 이렇게 글로, 한글로 개념 정리한 거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기억이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요겁니다. 요때 다 합해놓은 게 아니라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통된 부분. 그래서 우리는 예, 요 교집합이라는 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공통된 부분을 찾아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기호 표시는 U자 거꾸로 N처럼 생겼죠. N처럼. 요게 바로 A와 B의 교집합의 그런 기호 표시인데 교집합은 예, 아까는 다 합해놨지만 사실 공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A와 B의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그 공통된 부분을 바로 교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말해볼게요. 아하, 말로 쓰면 어떻게? A와 B의 공통 원소, 공통 원소를 가진 집합.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교차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사거리를 봤을 때 예, 교차로가 바로 뭐예요? 이게 합치는 그런 겹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도로가 겹치는.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이란 부분도 겹쳐지는 이러한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쉽게 하도록 기억이 쉽게 나도록 요거 보세요. 요거 교집합의 기억자가 이렇게 N처럼 생겼습니다. N처럼 교집합의 기억자 N처럼 그죠? 기호 표시. 그리고 합집합의 비읍 표시가 이렇게 U처럼 생겼어요. U처럼. 그죠? 그래서 합집합 U 비읍처럼 교집합 기억 예, 이거 N처럼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 서로소. 혹시 여러분들 숫자에서 서로소 기억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숫자 A와 B가 있을 때 서로소. 어떨 때 서로소일까요? 예, 바로 공약수. 공통된 약수가 오직 1뿐일 때. 그래서 우리가 2와 3 같은 거. 약수는 딱 1밖에 없죠. 이거의 공약수는 딱 뭐만 있다? 1이더라. 1.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2와 3은 바로 어떤 소? 예, 서로소라고 우리가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공통된 그 약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 서로소라고 했는데 자, 왜냐? 예, 약수는 무조건 1은 있으니까요. 근데 집합에서도 서로소라고 써 있습니다. 집합. 그럼 아까 공통된 약수라고 한 것처럼 서로소 어떤 느낌 들어요? 바로 공통된 집합. 이게 무슨 집합? 교집합이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 있을까 없을까? 예, 없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예, 서로 소라고 합니다. 즉 A와 B의 공통 원소가 있다 없다? 없을 때 공통 원소가 없을 때 그럴 때 뭐라 부른다? A와 B는 서로 예, 소라고 한다. 즉 무슨 얘기냐? A와 B의 공통 원소가 없는 경우는 집합을 표시하면 A와 B의 교집합, 요 교집합 표시하죠? 요 값이 공통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된다. 예, 서로소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합집합, 교집합들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합집합, 요거 합집합 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A라는 원소 13579.
B라는 원소 3, 6, 9, 12, 15 얘네들에 대해서 합집합의 원소들은 누가 있습니까? 다 합하랬죠? 예, 1, 예, 3 똑같이 있으면 하나만 쓰면 됩니다. 5, 그 다음에 6도 있죠. B의 6, 그리고 7, 그리고 9가 똑같이 있지만 하나만 쓰고 또 B의 12, 15 이렇게 예, 다 합쳐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집합이다.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이다. 그럼 공통원소 찾으랬죠. 자, 불러주세요. 누구랑 똑같이 있습니까? A와 B에 3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예, 아까 찾았었죠? 9라는 이 원소가 똑같이 있으니까 A, B의 공통원소 누구 있습니까? 3하고 9. 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개네. 3하고 9.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1번 시간 짧게 줄 테니까 해보세요. 시작. 네, 해봤습니까? 자,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 어랍쇼 지금 보니까 A라는 집합은 3의 약수, 원소를 좀 찾아봅시다. 누구예요? 3의 약수, 1과 3이고요. B라는 집합의 원수, 9의 약수, 누구예요? 1, 3, 9죠. 이때 A와 B 말해볼게요. A와 B 합집합. 자, A와 B 합집합. 어떻게 원소를 다 합쳐놓으랬죠? 누구예요? 1, 3, 9까지 있죠? B에 쓰시면 되고요. 또 A와 B의 공통원소 누구 있습니까? 1과 3이 있네요. 아, A가 B에 포함되다 보니 A와 B의 교집합은 1, 3인데 A가 B에 포함되니까 참고 A가 B에 포함되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누가 됩니까? 공통원소? A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도 관계식을 좀 참이다, 거짓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찾을 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A가 B에 포함되면 A와 B의 공통적인 부분은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소. 아까 서로소가 뭐랬죠? 서로소가 공통된 원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시작. 네, 해봤습니까?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해보신 거죠? 자, 그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와 B가 서로 소인지 아닌지. 만약에 서로 소라면, A와 B가 서로 소라면, A와 B에 공통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즉, A와 B에 공통원소가 없다. 서로 소라면. 서로 소가 아니라면 공통원소가 하나라도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제곱해서 4 되는 거 안다. 2하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하고 2예요. 자, 근데 B는 2차 방정식 풀어봐야 되겠다. x, x, 2, 1. 마이너스 3x 되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가 뭐 나옵니까? 2하고 1 나오죠? 그래서 B라는 집합은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1과 2가 있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서로 솔까요? 아닐까요? A와 B는? 아니에요. 왜? 공통원소 누가 있습니까? 요 2가 있죠. 그래서 답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다. 왜? 공통으로 있는 원소가 있네. 서로소가 아니다. 이유 A와 B의 교집합, 공통원소는 있습니다. 공집합이 아니라 2라고. 자, 두 번째. A라는 집합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예요. 이거 원소를 다 찾긴 힘드니까 한번 몇 개만 찾아봅시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4도 있고요. 또 3도 있고요. 2도 있고요.
그래서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게 다 정수죠? 되게 많아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런데 B라는 집합은 8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죠. 자, 불러봅시다.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8, 9, 10 이렇게 갑니다. 되게 많죠, 정수. 그런데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4, 3, 1, 여기는 8, 9. 아, 이 가운데 다 띄워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 공통원소가 없어요. 답. A와 B는 그래서 뭐가 된다? 예, 서로 소이다. 이유가 공통원소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므로.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이런 거 찾아봤는데 요번 시간에도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 합집합과 교집합의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그때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한 관계식을 많이 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계식. 자, 결론부터 말하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의 뭐라고요? 합집합이죠, 합집합. 근데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원소 개수는 어떻게? A 원소의 개수, 그죠? A의 원소의 개수. 거기에서 누구 원소? 예, B의 원소의 개수. 그걸 더해서 어떻게 하라? 빼야 됩니다. 빼. 누구를?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바로 공통 원소죠? 예. 공통 원소. 그 개수를 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한글로 말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한번 문제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문제 5번을 통해서. 자, 먼저 그림을 잠깐만 여기 위에다가 그려드리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불러볼게요. 네. 우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집합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근데 공통으로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건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A와 합한 거. 근데 그거 어떻게 할까? A의 원소가 빨간색이라면 여기 공통 부분 한번 칠해지죠. 또 B의 원소가 파란색이라면 그래도 공통 원소 한번 또 칠해지죠. 근데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건 이 공통 부분이 한 번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통 부분을 어떻게 하자? 한 번만 들어가고 싶으니까 빨간색, 파란색 두 번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번만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 공통어를 한 번 빼주면 여기를 빼주면 예, 바로 빨간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여기 그리고 공통도 한 번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무슨 얘기인지 또 헷갈리면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의 원소가 12개나 있어요. 12개. 그리고 B의 원소는 몇 개? 8개가 있어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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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 12개와 8개만 합해봐도 20개죠. 20개. 근데 A와 B에 다 합한 건 몇 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개가 아니라 16개예요. 아, 그러면 20개 중에서 16개만 돼야 되니까 이 공통에 있는 부분이 예, 바로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그래서 두 번이 들어가서 예,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20개에서 16개 뺀 4개, 그 4개짜리가 빠져야 되는구나. 그 4개짜리가 바로 여기 공통 부분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어떻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합한 다음에 근데 A에서도 공통으로 들어간 거 한 번, B에서도 공통으로 들어간 거 한 번 들어가니까 어떡하라고? 공통으로 들어간 거 예, A와 B의 교집합을 원소를 빼자 이거였죠. 그래서 풀이 아까 말했죠. A와 B의 합집합 원소 개수 뭐랍니까? 16은 A의 원소 12 더하기 B의 원소 8 거기에서
공통인 원소 빼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 원소 A와 B의 공통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요거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왼쪽 같고요. 이거 20에서 16 빼는 거죠? 넘어가는 거. 그래서 20 빼기 16 바로 몇 개다? 4개더라. 4개. 4개.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 여기 부분이 몇 개다? 4개더라. 답? 네. 4개죠. 4개 4.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알 수 있어요. A의 집합의 원소가 12개다 보니까 파란색 A는 12개다 보니까 순수한 A 이쪽이죠. 이쪽 부분은 8개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뭐도 알 수 있냐? 순수한 B 즉 B의 집합이 8개니까 공통은 4개. 순수하게 B만 있는 건 마찬가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12랑 8에서 12랑 11이에요. 여기 8과 8 더해서 16.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16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좀 알겠습니까? 좀 알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합집합과 교집합을 갖고서 지금처럼 어떠한 그 법칙,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그 법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문제 풀면서 여집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A와 B가 서로 소일 때 그 세 가지 경우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